다게시마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군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좀 났어. 전체 영상이 궁금하시죠? 영상 하단에 채널명 진우아비를 클릭하세요.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었지만 상처는 세대를 넘어 흘렀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가족, 두 세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삿포로.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35세 남자 강대풍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역시 혼자 여행이 최고야.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는 작은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여행 유튜브를 찍었지만 구독자는 겨우 3,000명.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였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大丈夫ですか? 31세 일본 항공사 승무원 아오이였습니다. 검은 머리, 조용한 눈빛, 그리고 차분한 미소.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저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게.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게.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오이는 강대풍에게 삿포로에 숨겨진 골목을 안내했습니다. 강대풍은 아오이에게 서툰 일본어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라멘 가게 앞에서.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관광객은 잘 몰라요. 현지인만 아는 맛집이네요. 저 유튜브 하는데 찍어도 될까요? 유튜브요? 재미있겠어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라멘을 먹으며 웃고 눈을 맞으며 걷고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오이 씨, 내일도 시간 되세요? 네. 마침 3일 휴가예요. 3일은 3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고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 연락해도 될까요? 꼭요. 그녀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사랑은 거리를 이겼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만나는 비행.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오이,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무엇을요? 우리 미래, 결혼 말이야. 화면 너머 아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대풍씨.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강대풍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하고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됐다. 언제 데려와 봐라. 그게 일본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뵙고 싶어 하고요. 그래. 알았다. 한번 만나보자.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강대풍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 어딘가에 무언가 걸린 것을. 아오이도 같은 시간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 작은 2층 집. 아오이의 아버지는 은퇴한 전직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엄격하고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 아버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호, 드디어 내 나이에 정신을 차렸구나.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신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 뭐 요즘 시대의 국적이 뭐가 중요하겠냐? 사람이 괜찮으면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오이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표정을. 두 아버지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대가 물려준 상처였습니다. 2024년 11월. 두 가족은 중립지대 삿포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대풍의 부모님, 아오이의 부모님, 4명의 어른과 2명의 연인. 출발 전날 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나야 뭐, 내가 좋다는 사람이면 좋지. 근데 아버지가 좀 걱정되는구나. 아버지도 괜찮으실 거예요. 대풍아, 너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아무 말을 못했다. 할아버지가 일제 때 강제징용 가셨던 거. 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한마내신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 강대풍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아버지는 말 안 하시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게 남아있으실 거야. 그래도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가시는 거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역사책 다시 보시던데 왜요? 아마 마음 정리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세대는 그런 교육 많이 받으셨잖니. 아버지가 편견 있으실까봐 걱정돼요. 편견이라기보단 자존심이지. 아버지는 평생 자기가 옳다고 배운 것만 믿고 사신 분이야. 11월 23일 삿포로 중심가의 한 일식당. 예약된 프라이빗 룸. 강대풍의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67세. 은퇴한 중소기업 회계사. 과묵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아오이의 아버지는 회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64세. 은퇴한 중학교 사회교사.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아오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카무라 아오이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우리 딸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처음 30분은 평온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가벼운 미소. 아오이가 중간에서 능숙하게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있는지를. 식사가 끝나고 사케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한 잔, 2잔 술을 기울였습니다. 강 선생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회계 일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취기를 더해갈수록 대화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경 없이 사랑하니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하지만 역사는 역사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 아오이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무언가 오래 눌러왔던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오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대풍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질문은 아니야, 아오이. 나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는 강대풍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스예냉.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건 대풍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대풍의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뭔가 잘못 말했습니까? 저는 그냥 아닙니다. 잘못은 없으십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제 아들의 행복을 축하하러 왔지 역사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대풍아, 어머니 모시고 먼저 나가 있어라. 아버지. 가거라. 강대풍의 가족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아오이와 그녀의 부모님.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니? 나는 사실을 물어본 것뿐이야. 사실이요? 아버지가 믿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여보, 오늘은 그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 인격을 모욕한 거예요. 저 때문에 온 분들을. 모욕? 내가 언제 모욕을 했어? 나는 역사를. 역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아오이는 평생 아버지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국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짓밟았어요. 나가라. 내 방 가서 정신 좀 차려라. 아오이는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강대풍은 호텔 복도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사포로 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네가 왜 사과를 하니? 제가 일본 사람을 좋아해서. 대풍아,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모욕당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 대풍은 침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는 20살에 끌려가셨어. 일본으로. 탄광에서 일하다 한쪽 다리를 잃으셨지. 강대풍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 안 하셨어. 나한테도.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 나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 일본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아. 근데 오늘 그 사람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 아버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네 선택이야. 나는 막지 않을 거다. 근데 나는 오늘 그 자리에 다시는 앉을 수 없을 것 같다. 같은 시각 아오이는 호텔 방에서 강대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풍 씨,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그런 분이 아닌데. 술 때문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술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배우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오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아버지가 가르친 학생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오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대풍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어머니는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갑자기 나가서 두 여자는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남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행복. 저도 처음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사람이라니. 근데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아이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우리 아들도요.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남편은 특히 자기가 가르친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여자로서, 같은 고민을 가진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삿포로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강대풍은 아오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뜸했습니다. 회사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풍아. 저녁 먹자. 네, 아버지. 작은 국밥집.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대풍아. 나 네 생각 많이 했다. 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아버지. 근데 나는 그 집안이랑 가족이 될 자신이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어. 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아버지, 아오이는 잘못이 없어요. 알아. 그 아이는 좋은 아이야.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니? 강대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할 거야. 근데 나는 축복은 못 해줄 것 같다. 대풍은 대답을 못한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대풍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강대풍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도쿄? 아오이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버지, 저 대풍 씨랑 결혼할 거예요. 안 돼. 왜요? 그 집안이랑은 가치관이 안 맞아. 가치관이요? 아버지 혼자만의 가치관 아니에요? 아오이, 아버지는 평생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셨어요? 평화? 이해? 공존? 아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평화예요? 너는 역사를 몰라서 그래. 한국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한국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거예요. 대풍 씨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인정 못해. 그럼 저도 아버지 인정 안 할 거예요. 아오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12월 중순. 강대풍과 아오이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풍 씨 많이 힘들었죠? 너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오이, 미안해.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도요. 저도 대풍 씨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 잘못 아니야. 대풍 씨 잘못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하자. 네? 가족 축복 없어도 우리끼리라도 하자. 근데 그럼 가족들은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는. 하지만 아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풍 씨
저는 아버지 없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오이,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해줄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1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족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대풍 씨도 그렇죠? 강대풍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대풍의 아버지는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일본인 노인이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들 일로. 저도 딸 일로 고민이에요. 한국 남자를 좋아한대요. 강대풍의 아버지는 놀라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인다. 근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국적을 봤다고. 그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말 듣고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뭐였나? 예, 평화. 근데 정작 나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만 세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같습니다. 두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월, 아오이의 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 당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청년. 그는 친절했고 성실했고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그는 그 학생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땐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때 아오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대풍 씨가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오이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한 시대를 살아온 분이시고 그 시대가 남긴 상처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제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보며 자랐고 그 아픔이 아버지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들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픔이 저희 세대까지 이어지는 건 막고 싶습니다. 아오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강대풍 올림.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3월, 김포공항. 아오이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강대풍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오이. 네. 우리 헤어지는 거야? 아니요. 그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 가족들을 설득하는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1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그녀는 강대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나도 믿고 싶어.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풍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기다려주세요. 기다릴게. 아오이는 천천히 게이트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대풍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창밖으로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엔 국경이 있었고, 두 가족 사이엔 역사가 있었고, 두 세대 사이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긴 시작이었습니다. 강대풍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오이 갔니? 네, 아버지. 저 기다릴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 여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다오. 네, 아버지. 도쿄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다릴게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때까지. 아오야,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대풍 씨도 사랑해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개인과 가족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둘 다 지키려 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상처, 세대의 벽, 그리고 개인의 용기. 여러분이라면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울러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본인 사연, 지인 사연, 창작 사연 다 좋습니다. 간단한 개요만 적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진우아비가 각색하여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진우아비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